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5월 유망한 서울 분양단지 5곳 잘 체크를 하셔서 도전하신다면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분양가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거의 어제의 분양가는 잊어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분양단지는 바로 직전 분양단지 분양가를 지워버리고 말죠. 하반기 아래 공포라는 장기 침체 국면이 언제 헬게이트를 열어젖힐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건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히 아슬아슬한 내관으로 터질 것 같은 위기감을 여전히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 진입했다가는 완전히 피박을 쓸 수 있는 대치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축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라. 지금 매매가가 반등의 추세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 호가가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 여전히 그 호가의 가격 기대를 충족할 만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한 발 잘못 내디뎠다가는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그래서 되도록 청약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분양은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대부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금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게 됐죠. 중도금 대출 상한선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모든 분양단지에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가 있죠. 게다가 가점제는 이제 그리 큰 부담 안 되죠. 무조건 8호제곱 이하에선 투기과열지구까지 60%가 추첨제입니다. 일단 기본 1순위 자격만 갖추게 된다면 누구나 당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라면 충분히 가점제 의식하지 않고 도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5월부터 모집 공고를 내는 유망단지들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지는 바로 타임테이블이 제일 빠르죠. 세전력 두산 위브 트레지움입니다. 공급 규모 지하 2층에서 시장 18층 6개 동 424세대 중에 235세대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이번 주에 분양을 예정을 했지만 다음 주로 한 주가 더 연기가 됐어요. 교통 환경을 들여다보면 6호선 세전력이 단지에서 충분히 도보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노선이 다른 전철 라인이 생기게 되죠. 먼저 서부선, 여의도를 연결해주고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도킹이 되고요. 그리고 고양 은평선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세전력을 출발해서 창릉 신도시를 걸쳐서 고양시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분양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될까요? 일단 직전에 분양을 했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평당 2,600만 원 선이었는데요. 두산 위브는 역세권 아파트라서 이 수준보다 조금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올 곳 바로 강남권입니다. 청담 르엘이 뚜렷한 존재감 가지고 5월에 등장할 예정이고요. 뭔가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고급지다는 느낌이 들죠. 공급 규모는 1261가구, 그러나 일반 분양은 아쉽게도 176가구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교통환경 끝판왕입니다. 7호선 청담역, 9호선 봉은사역에 걸쳐 있고요. 더블 역세 환경 이루고 있네요. 강남에서 이 정도 역세 환경이면 거의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상급지이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 관계 그리 껄끄럽지 않고요. 초반 계약금만 성사를 시키시게 되면 이후 중도금은 대출로 돌릴 수가 있죠. 워낙에 높은 분양가 평당 5천만 원 정도로 나오게 돼도 입주 시점까지는 목돈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도금 100% 나오니까요. 강남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라서 전매 제한은 3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입주 시점에 가서는 전세로 돌리거나 혹은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족한 자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강남이라고 절대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이후 주변 시세와의 격차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이라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변 평당 분양가가 1억에 가까운 곳도 있으니까요. 특히 청담 르엘은 한강조망이라는 확실한 프리미엄을 물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거의 최고의 입지라 봐도 무방한 곳입니다. 초기 분양가가 다른 곳보다 비싸겠지만 이후 상승 여력은 어마무시하다 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될 곳 바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입니다. 여기 특징은 거의 후분양에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죠. 2021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토지 매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아서 잠정적으로 분양을 중단했다가 드디어 5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체 분양 세대가 711세대인데
모든 물량이 분양 물량으로 풀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인즉슨 조합원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유령타운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나 유령타운은 아니고요. 기존 재건축 단지와는 다르게 여기는 사업주가 해당 토지 자체를 전체 매입을 해서 분양단지로 조성을 하는 아주 특이한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10개 동 71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지는 주변에 노량진 뉴타운에 가까운 편이라서 비교적 주변 개발 호재의 후광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장승배기역, 상도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략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초역세 단지는 아니라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역세 환경이면 서울에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분양가는 평당 3천만 원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여타의 분양단지보다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5월에 나올 곳, 바로 DMC 가재울 아이파크입니다. 가재울이 상당한 고점을 형성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최전선에서 주도했던 곳이기도 하죠. 이제 가재울에서 분양이 남은 곳은 바로 가재울 7구역, 8구역이 납니다. 이 둘 중에 5월에 분양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재울 8구역이죠. 아파트 브랜드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고요. 공급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3개동, 세대 수는 그리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283세대,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이 93세대 정도 되고요. 작지만 교통환경이 상당히 예리한 곳이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DMC와의 연계성도 좋기 때문에 결코 무시 못할 신축 아파트를 할 수 있겠네요. 서울 분양에서 제일 포인트를 둬야 할 지점이 바로 규모도 규모려니와 일단 사이즈가 작다 치면 얼마나 확실한 교통환경을 물고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상당한 교통 잠재성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5월은 공공분양단지들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서울에서 최초로 나오는 수방사 부지, 성동구치소 부지가 분양 일정을 대폭 앞당겨서 5월에 선을 보일 가능성도 많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가격대가 다른 민간 분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최고 가성비를 가진 곳이죠. 반드시 통장을 던지셔야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5월에 나오는 서울 분양단지들 어디를 찍어도 오답이 없어 보이는 정말 명쾌한 입지를 가진 곳들 많으니 놓치지 마시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정말 흙 속의 진주를 찾을 필요도 없이 입지라는 정답이 딱 나와 있는 분양단지들 5월에 5곳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가성비로 가든지 아니면 최고 입지로 가든지 잘 판단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